2022 카카오 실행공차 초등 문제 중에서 7번 문제인 사라지는 발판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설명을 보시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게임을 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최적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 두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총 몇 번 움직였는지 그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이제 보드 안에 캐릭터를 이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는데 보드 안에는 발판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발판이 없는 부분으로는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가 없고 발판이 있는 곳으로만 이동을 해야 되고 발판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캐릭터를 이동시킬 때 그 발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상하좌우 인접한 곳을 한 칸씩 이동했을 때 자, 이 경우 못 움직이게 됐을 때 이제 그 못 움직인 상대가 이제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승패가 결정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못 움직일 때, 그러니까 발판이 있는 곳으로 못 갈 때, 그러니까 상하 좌우 네 칸이 모두 발판이 없으면 이제 이동할 수가 없겠죠. 자, 보드 밖으로는 당연히 이동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런 경우에 패배를 하고 다음에 두 캐릭터가 같은 발판이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이동을 하면 그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캐릭터는 이제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자, 게임은 이렇게 A, B 두 플레이어가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A 플레이어가 먼저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플레이라 함은 자,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기는 경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이기는 경우에는 최소의 움직임으로 이기도록 노력을 하고 자, 지는 경우에는 바로 지지 않고 이제 최대한 도망다니는 얘기예요.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지도록 하는 것을 이제 최적의 플레이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A 플레이어가 자, 위나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자, 승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운데로 이동하는 게 이제 최적의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B 경우에는 바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A가 이 발판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바로 지는 거기 때문에 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많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최적의 플레이를 했을 때 이동했을 총합이 이제 5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이제 보드의 최대 크기가 5죠. 5x5 총 이제 25칸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동할 때마다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총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완전 탐색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하고 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짧은 걸 선택을 하고 지는 경우에는 긴 걸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선택해 나갈 건데요. 자, 이게 이기고 지는 거를 저희가 이동 횟수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 이동 횟수가, 그러니까 총 이동 횟수가 홀수라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짝수면 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한번 움직이고 B가 한번 움직이고 그럼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못 움직인다면 A가 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총 이동 횟수가 짝수면 지게 되는 거고요. 자, 홀수면 A가 이동하고 B가 못 움직인다면 이기는 경우죠. 그 다음에 A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A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또 A가 이기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이동 횟수가 자기가 이동한 거 포함해서 총 이동 횟수가 홀수면 A가 이기는 거고요. 짝수면 A가 지는 경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기고 지는 거를 그 총 이동 횟수로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서 그 입출 예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제가 이제 A가 이기는 경우고 총 이동 횟수가 이제 5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A가 이제 지는 경우고 총 이동 횟수가 이제 4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지 이제 두 번째 입력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력 예제 보시면 가운데 이제 발판이 없고
A와 B의 위치가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A가 먼저 이동하니까 A가 저희가 편의상 상하 좌우 순서로 움직인다고 할게요. 위로 이동하는 경우와 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는 못 가요. 지금 이렇게 발판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고, 다음에 그러고 나면 B는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자, 그러고 나면 A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요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자,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B는 왼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A가 이동할 곳이 없죠. 주변에 다 발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A가 지게 되는 경우죠. 자, 이동한 횟수는 이렇게 총 4번이죠, 4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짝수번이기 때문에 A가 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동 횟수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짝수번이면 A는 지는 거고, 홀수번일 때 이기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재기호출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자, 재기호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만들어내고 이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쭉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죠. 그 다음에 리턴 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경우 또 찾아 내려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DFS 탐색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재교조를 구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최초에 이렇게 입력이 주어졌다고 하고, 자,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이제 A가 이동할 차례라는 거예요. 자, A는 저희가 상하 좌우 순서로 움직인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위로 먼저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움직일 차례예요. 자, B가 움직일 차례라는 뜻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위로 먼저 이동해 보겠죠. 자, 그러고 나면 A가 이동할 차례인데 자,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동할 차례예요. B는 왼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가 이동해야 되는데 자, 주변에 다 발판이 없기 때문에 A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자, 재기함수에서 반환할 값은 이제 이동 횟수를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동한 게 없으니까 0을 반환할 거고요. 다음에 얘 입장에서 B가 다른 데로 더 이동할 경우가 없죠. 자, 더 호출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동한 횟수 1회에 반환된 값을 더해서 1을 반환합니다. 자, 얘도 A가 자, 오른쪽으로 한 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죠. 다르게 호출해 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동한 횟수 1에 이 반환된 값을 더해서 2를 반환합니다. 자, 얘 입장에서는 B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러 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호출해 보고 반환된 값 중에 저기 문제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A가 이동할 차례인데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밖에 없죠. 일단 B는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밖에 없고요. B는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동할 차례인데 이동할 곳이 없죠. 다 발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0을 반환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B가 이 왼쪽 가는 거랑 다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더 확인해 볼 게 없죠. 더 호출하지 않고 자기가 이동한 횟수 1을 반환된 값에 더해서 2를 반환하겠죠. 자, 여기도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1을 더해서 2를 반환하고요. 여기도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1을 더해서 3을 반환하고요. 여기도 다른 경우가 없죠. 그래서 1을 더해서 4를 반환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반환된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B 입장에서 지금 모두 이기는 경우죠. 자, 모두 이기는 경우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반환된 값 그대로 확인해도 되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 반환된 값 기준으로 이 이동 횟수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교할 때 사용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동한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환된 거에 이제 1을 더해서 이건 5 이걸 선택했을 때는
5번 움직이는 경우고 왼쪽을 선택했을 때는 3번 움직이는 경우죠. 둘 다 홀수기 때문에 B 입장에서 지금 B 입장에서 이동이요. B 입장에서 홀수기 때문에 B가 이기는 경우예요. 자, 이기는 경우에는 적은 횟수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걸 고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저희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이 3 아니면 5인데 3을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B는 지금 이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 중에 짧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짧게 이동하는 거, 적게 이동하는 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을 반환하는 거예요. 자, 3을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 자, A 입장에서는 지는 게 반환돼 온 거예요. 자기가 이동한 거 하나 더해서 지금 4라는 값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동한 거 포함했을 때 짝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A가 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죠. A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호출해서 이쪽의 반환값도 봐야 돼요. 만약 이쪽의 반환값이 마찬가지로 지는 경우다. 지는 경우인데 이동의 수가 더 많다. 그러면 지는 경우에는 큰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기는 경우에 작은 걸 고르고 지는 경우에 큰 걸 고르고. 자, 한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경우가 많지 않긴 한데 저희가 첫 번째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 더 좋긴 하겠지만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이 화면 하나로 담기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갔으면 이제 B가 움직일 차례예요. B는 위로 먼저 이동해 보겠죠. 자, 얘가 상하 좌우 순서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구현도 상하 좌우 순서로 움직이는 걸로 구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A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B는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B는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고 나면 A가 이동해야 되는데 자, 주변에 발판이 다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0을 반환하고요. 여기선 자기가 이동할 횟수 1을 더해서 1을 반환하고요. 지금 다른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선택할 게 없어요. 그래서 1이 반환될 거고 여기도 다른 경우가 없어요. A가 다른 데로 이동해 볼 데가 없어요. 다 막혔기 때문에 발판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가 안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 1을 더해서 2를 반환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동할 횟수 1을 더해서 3을 반환합니다. 여기도 자기가 이동할 횟수 1을 더해서 4를 반환합니다. 자, 얘 입장에서는 경우 하나 더 있어요. 이 B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B는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고 나면 A가 이동할 차례인데 주변에 모두 발판이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동을 못했기 때문에 0을 반환하고요. 자, 얘 입장에서는 1을 반환하면 되겠죠. 자기가 이동할 수 1을 더해서 지금 나머지 경우가 없기 때문에 1을 반환하고 여기도 다른 경우가 없죠. 자, 다르게 A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동해서 1을 더해서 2를 반환하고요. 자, 그럼 얘 입장에서 자기가 반환된 것 값에 자기가 이동할 수를 더해서 그럼 이게 5, 3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는 경우에 홀수기 때문에. 자, 이 값이 홀수면 자기가 이기는 경우, 짝수면 지는 경우예요. 자, 이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작은 걸 고르겠다는 거예요. 문제 조건상. 만약에 지는 경우라고 하면 긴 걸 골라서 반환할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이동의 수를 보면 알아요. 지금 이 4에 자기가 이동한 거 1을 더했을 때 5잖아요. 5, 3이에요. 자, 그러면 이기는 경우. 자, 이렇게 3, 1이 반환된다고 했을 때 1을 더하면 4, 2잖아요. 이러면 이제 지는 경우. 지금 A 입장에서 지는 경우죠. 지는 경우일 때 만약에 여러 개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골라야 되겠죠. 질 때는 가장 많이 움직여서 지는 게 이제 최적의 플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 가장 큰 값을 고르고요. 지금은 이제 이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작은 골라서 2에 자기가 이동하는 수 1을 더해서 이제 3을 반환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환된 것 중에 큰 걸 골라서 최종적으로 반환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똑같기 때문에 4를 반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 쪽에 메인에서 저희가 이 재계함수를 호출할 텐데
저희 메인은 아니고 이제 솔루션 함수에서 호출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솔루션 함수에서 호출하게 될 텐데 최종적으로 이 재기 함수로 호출한 쪽에 이제 4가 반환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으로 보드라는 이름으로 이 게임판의 정보가 주어지고요. 다음에 이 A 플레이 위치, 그 다음에 B 플레이 위치가 각각 이제 벡터 값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재기함수로 이제 모든 경우수를 만들어낼 건데, 이 게임판에 대한 정보를 전역 변수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같은 타입으로 해서 앞에 이제 B만 대문자로 해서 이 전역 변수를 정의해서 재기함수에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사인 해주시면 되겠죠. 어사인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뭐 스트링을 사용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상하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델타 어레이를 정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4, 그 다음에 행렬 2개니까 2. 그래서 앞에 게 행의 좌표, 뒤에 게 열의 좌표예요. 상, 하, 좌, 우. 이렇게 4개고 상하 좌우 4개고 그 각각에 대해서 행열 순서로, 자, 행을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그래서 상 1 더하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 그다음에 행은 그대로고 열만 1 빼주면 좌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1 더해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제 우가 되겠습니다. 상하 좌우. 상하 좌우에 대한 이제 델타 어레이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드 크기를 이것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에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행, 열 크기를 nm에 갖고 있겠습니다. 자, n. 행의 크기는 이 보드의 사이즈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열의 크기는 아무 행이나 하나 선택해서 여기 사이즈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그 행은 있을 거니까 첫 번째 행에 이제 사이즈를 구하면 이제 전체 열의 크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냥 그 캘크라는 이름으로 재기함수를 구현할게요. 그래서 입력으로 받을 값은 그 A 플레이어의 행좌표, 다음에 열좌표, 그리고 B 상대방 플레이어의 행, 열, 이렇게 4개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를 받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걸 호출해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이동의 수를 반환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캐크를 호출할 거고 이렇게 정수형으로 하나씩 받을 거니까 지금 이 벡터로 된 첫 번째 있는 게 행의 좌표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열의 좌표예요. 네, 이렇게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앞에 그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는 둘이 발판에 서 있다가 한 플레이어 이동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자, 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경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요 A에 대한 걸로 해서 이 플레이어가 지금 좌표로 이동하는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동을 했는데 이게 0이에요. 저희가 이동을 결정하고 다음에 이 함수 실제 호출될 때 이동하는 걸로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 앞에 게 먼저 이동할 거고, 그래서 이 보드 A로 A 컬럼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동하는 걸 다시 호출할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동시킬 때는 0이 아닌 거 확인하고 이동시킬 거거든요. 0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이동해서 지금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 경우에는 이동할 수 없었고 지는 경우고 이제 0을 반환하면 되겠죠. 자, 아니라고 하면 이제 이 발판에 서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자, 근데 저희가 또 이동시킬 거니까 0으로 만들고 이동할 거예요. 일이 아닐 때만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0으로 만들고 진행할 거예요. 0으로 만들고 다른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한 횟수를 요 리턴 값에 저장했다가 반환할 거고요. 자, 반환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모든 경우에서 탐색해야 되니까 반환하기 전에는 이제 복원하고 반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왔을 때 무조건 1인 경우에요. 그렇죠? 지금 보호대 값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0인 경우에 이동할 수 없으니까 리턴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0으로 만들고 저희가 뭔가 처리한 다음에 반환하기 전에 1로 복원하고 반환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할 일은 여기 이제 중간에서 할 일은 상하좌우로 다 이동해 보는 거예요. 자, 저기 델타 어레이 써볼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행에 잡혀라는 의미로 new row라는 의미로 nr로 변수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델타 0이 행접해라 그랬어요. 델타가 그럼 더하고 new 컬럼은 현재 컬럼에 델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nr하고 nc 값이 상하좌우로 이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 가장자리에 있으면 이 보드의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도 확인해 줘야 돼요. 이렇게 nr이 0보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nr이 n-보다 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쓰려고 이제 nm을 저희가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이제 전액 변수에 저장해 놨습니다. 컬럼의 좌표도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그리고 컬럼의 좌표도 n-1보다 크면 안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쓸 수 없는 좌표이기 때문에 자, 컨티뉴해서 스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새로 만들어진 nr,nc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발판이 있는 경우에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왜냐고 하면 최적의 플레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기고 있으면 없는 데 가서 떨어져서 죽을 이유도 없고 지고 있다고 하면 최대한 멀리, 그러니까 많은 횟수로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문제 조건상 어차피 발판이 없는 경우는 이제 이동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발판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스킵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발판이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자, 그러면 요 카운트로 갈게요. 지금 요 이동할 거 한번 이동한 거니까 이동할 거 이동 횟수 플러스 다음에 상대방도 이동해야 되잖아요. 상대방. 자, 상대방을 자, 이좌표로 이동을 시작해야 돼요. 이좌표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계속 토글해서 쓰는 거예요. 이 A 프레의 위치와 B 프레의 위치를 계속 토글해 가면서 같은 이 캘크 재기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로 작성해 봐야 안에 할 일이 거의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반환된 값이 있을 거예요. 반환된 값. 자, 먼저 지금 최초 0이지만 반환돼서 저희가 이 RET 값을 계속 바꿔 나갈 거거든요. 최적의 선택을 해서 이게 최대 4번 부를 수 있잖아요. 상하좌우로 이동하니까 이 캘크가 4번 부를 수 있는데 그 4가지 값 중에 비교해서 이 RET 값을 업데이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기로 했었죠.
짝수면 지는 경우라 그랬어요. 짝수면 지는 경우고, 아니면 이제 홀수죠. 홀수는 이기는 경우예요. 자, 이기는 경우에는, 자, 지는 경우 먼저 볼까요? 자, 지는 경우에는 이 카운터 값을 볼 거예요. 카운터 값도 자, 지는 경우인지 보는 거야. 자, 원래 알고 있던 게 지는 경우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이 경우의 수 확인해 봤더니 이것도 지는 경우예요. 둘 다 지는 경우예요. 둘 다 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반환되는 값이 이동횟수예요. 이동횟수를 반환할 거예요. 자,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맥스를 취하면 되겠죠. 그 전에 알고 있던 RT 값보다 큰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아니라고 하면 원래 알고 있던 게 지는 경우 있는데 이제 최초는 이제 지는 걸로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0이니까요. 원래 알고 있는 게 지는 거 있는데 홀수가 반환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이기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알고 있던 게 지는 경우인데 이기는 경우가 올라왔으면 무조건 이기는 경우를 선택해야 되죠. 최적의 플레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기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기는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게 지는 경우였는데 이기는 게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이 카운트가 밑에서 올라온 값이에요. 이기는 게 올라왔다고 하면 무조건 이 RT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기는 경우로. 자, 됐습니다. 다음에는 원래 알고 있던 게 이제 이기는 경우였어요. 원래 알고 있던 게 이기는 경우였는데 지는 경우가 올라오는 건 필요가 없죠. 그럼 무시하면 됩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게 이기는 경우인데 지는 게 올라왔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경우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지는 경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 원래 알고 있던 게 이기는 경우인데 또 이기는 경우가 올라왔어요. 자, 이러면 가장 적게 움직여서 이기기로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값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작은 게 올라왔다고 하면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탐색하고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캘크 부를 때마다 직교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고 마지막 못 움직일 때 이제 0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으로 계속 누적돼서 저희 일씩 더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뭔가 1 더한 값을 가지고 반환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바로 반환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서 다 탐색을 하게 되고 이 RT 값을 반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게임 규칙에 따른 선택 조건이 이거예요. 반환하는 건 이제 이동횟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누적을 하니까요. 이게 호출될 때마다 일씩 움직이시다고 하면 일씩 계속 누적돼서 이 값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이동횟수를 요 솔루션에서 호출한 이 캘크 호출한 쪽으로 반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그걸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자,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를 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